안녕하세요, 러켓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CI/CD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러켓이고 LG CNS의 AWS 론치 센터에서 CDS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요, 먼저 CI/CD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이어서는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동작하는 모습은 데모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AWS의 EC2 대상과 그리고 EKS 대상으로 CI/CD를 한 바퀴 돌려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CI/CD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약자예요. IT를 하게 되면 알파벳 약자에 대해 병적인 호기심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CI의 C는 Continuous, I는 Integration의 약자로 지속적인 통합을 뜻합니다. CD의 C는 똑같이 Continuous, D는 두 가지 뜻이 가능한데 딜리버리 아니면 디플로이먼트입니다. CD는 그래서 지속적인 전달 혹은 배포를 뜻하게 돼요. 그래서 CI와 CD는 왜 이렇게 많이들 알려고 하고 사용하려고 하고 핫한 걸까요? 우선 CI부터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통의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개발팀이 있어요. 로켓이랑 라일리랑 빌이 커밋을 시전하였습니다. 이 통합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기대하던 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이콘들의 표정만 봐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를테면 코드의 병합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기능상의 모호함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면 전체 반영 사항에 대해 테스트가 진행되어 기대한 결과를 얻어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내용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정과 보완 또한 시간이 매우 증가하게 돼요. 이 상황에서 릴리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팀의 도미닉은 기한 내에 자신의 코드를 안전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으로 지속적인 통합 CI를 떠올렸어요. 반영을 할 때마다, 즉 변경사항이 작게라도 있을 때마다 통합과 테스트를 진행해 두는 거죠.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요. 그럼 이제 우린 각각의 반영사항에 대해 통합과 테스트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으니까 이 릴리즈와 배포는 떼어놓은 당상이겠죠?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전달을 떠올리기 적절한 시점인데요. 앞서 각각의 반영분을 때때로 통합하고 테스트하고 하여서 이제 정상적으로 완료한 우리의 순결 그 자체의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를 배포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 개발 환경과 테스트에서는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운영에 배포하자마자 불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차이 혹은 운영 환경만의 특이점 때문에 생기곤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운영 환경이 테스트 환경과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지속적인 통합의 교훈을 다시 살려 지속적인 전달, CD를 착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전달, 배포를 수행해야 해요. 반영한 건별로 통합과 테스트까지 진행했던 CI의 개별 반영 단계에서 릴리즈와 배포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사이클 안에서 반영된 내용을 실제 배포까지 확인하여 점진적이고 더욱 완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개별 반영사항에 대한 테스트와 그의 결과에 따른 실패 확인, 그리고 빠른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별 반영에 대한 전달이 실패할 경우 빠른 원상복구와 빠른 수정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CI/CD는 디바이드 앤 컨커처럼 한 덩어리의 하나의 큰 반영사항 관리의 어려움을 작은 개별 반영에 대한 관리로 쪼개서 실리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요. 이론상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이점을 가져오는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CI/CD가 어떻게 가능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최근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분 또는 초 단위로 결제되는 인프라 환경을 필요에 따라서
분초 단위로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패키징이 아주 간단하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배포까지 가능한 기술인 컨테이너가 재조명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린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배포 환경을 갖게 된 거죠. 배포 환경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요구에 따라 개발 형태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인터넷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IT 환경에 빠른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빠른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큰 덩어리의 서비스 환경은 적합하지 않았어요. 비즈니스에서 계속 요구하는 기능을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빠르게 제공하는 게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죠.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뜻하는 MSA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서비스를 빠르고 안전하게 배포하면 CI/CD가 필요로 하게 된 거죠. 환경의 변화만큼이나 따져봐야 할 것이 문화의 변화예요. 환경이 제공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모든 게 자동화되어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해 라는 문화는 단번에 생기지는 않았어요. 데브옵스는 앞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비즈니스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그에 따라서 운영과 개발에 구분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운영 환경에 신규 기능 개발이 추가되었죠. 이 부분은 프로젝트 기반의 개발, 그리고 운영이관이 진행되는 환경과 좀 대비가 돼요. 또 한 축의 문화적 변화로는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이 있어요. 네로라 하는 개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에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서 선언한 선언문이에요. 여기 선언의 내용의 이면에는 애자일 소프트웨어의 12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내용들은 기존의 계약에 따른 납기와 품위가 없는 산출물에 대해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개념들, 데브옵스, 애자일 등과 더불어서 클라우드와 컨테이너 기반으로 우린 CI/CD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이유는 충분히 알아본 것 같으니까 이제 간략한 예제를 들어 CI/CD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모 세션을 갖기 전에 간략히 데모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CD 도구는 깃랩과 젠킨스를 사용할 거예요. 인프라 환경은 테라폼을 사용해서 생성하고 서비스는 파이썬 플라스크로 아주 단순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 새로운 서비스를 배포한다는 예를 들어 접근을 할 건데요.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가상머신 환경인 EC2 기반 환경과 컨테이너 클러스터 환경인 EKS 기반 환경이에요. 자, 이제 PC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환경은 미리 만들어뒀어요. AWS의 깃랩과 젠킨스를 기반해서 CI/CD 기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 도구로 완벽한 CI/CD를 구성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상황을 많이 단순화시켰다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있고요. 깃랩과 젠킨스 화면입니다. 제 예전에 빌드를 돌렸던 치보들이 조금 있고요. 코드를 보면은요, 왼쪽에 경로부터 좀 볼게요. 인프라 쪽에다가 IAC로 테라폼 코드들을 구성을 했고요. 다음에 쿠버네티스 배포를 위한 매니페스트 파일이 이렇게 쿠베 폴더 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동할 서비스인 파이썬 플라스크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파이썬 플라스크는 되게 단순해요. 내용을 보시면 좀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해보면 ALB에다가 단순하게 구성도 가능할 것 같은데, 데모를 위해서 아주 간략히 구성을 했다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된 환경을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그래서 EC2 기반으로 배포한 건 app-ec2.aws launch -shop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아까 보였던 리턴 코드가 보이죠? this path is root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다른 패스만 달리해서 똑같은 파이썬 코드를 EKS에다 배포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어차피 리턴 내용 똑같으니까 this path is root 해서 이렇게 URL만 달리해서 app-ekas로 URL만 달리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CI/CD를 돌리는 걸 보여드릴 텐데, 새로운 서비스인 /new 라는 경로가 추가되었다고 해볼게요. 지금은 뭐 없으니까 에러가 나야겠죠? 에러 내용은 좀 다르긴 해요. 원래 이런 것도 다 맞춰놔야 되는데. 네, 그래서 new가 지금 없으니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고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CI/CD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플리케이션 코드부터 뜯어볼게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말하기 되게 민망한데. 파이썬은 인덴트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new 경로에 대해서 hello new라는 펑션으로 this is new 단순하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new에 대해서 플러스 K에서 받아주겠죠? 그러면 이제 EC2에다가 이 코드를 배포해야 된다고 했을 때 EC2 상단에 있는 ALB에서는 저 /new에 대한 라우팅 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IC로 구성한 테라폼 코드에서 ALB에 대한 리스너 룰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패스가 루트로 해서 기존의 경로가 있는데 서비스는 그대로고 경로만 추가되었으니까 리스너 룰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복사를 해서요. 리스너 룰 이름만 수정을 하고요. 프라이어리티를 하나 낮춰서 여기 하고 경로를 new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스너 룰 2에 대해서 기존의 리스너에다 갖다 붙이는데 프라이어리티가 두 번째고 경로만 달리해서 타깃이 기존 EC2로 흘러가게 됐다. 타깃권은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EC2 기반의 서비스에는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 EKS 환경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면 매니페스트 문서를 수정을 해야겠죠. 쿠버네티스에는 서비스에 대한 익스포즈를 AWS 로드 밸런스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ALB를 구성을 해봤고요. 이 ALB에 대해서 매니페스트 문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B고요. 이름은 이렇고요. 인터넷 페이싱이에요. 제가 접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증서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호스트에 대해서 패스 룰이 루트일 경우에 여기로 흘려라. 이렇게 서비스 셀렉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 파이썬 코드는 업데이트를 했고 도커 이미지는 CI/CD에서 잘 해줄 거니까 이미 잘 올라가겠죠? 밑에다가 얘만 룰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패스 룰만 패스 new에 대해서 이렇게만 추가하게 되면 인그레스에 새로운 패스 룰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커밋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깃랩으로 커밋하고 푸시를 깃랩으로 하게 되면은 깃랩이 젠킨스한테 시그널을 주게 되면 이제 젠킨스에서 파이프라인이 돌게 되겠죠?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수정했던 코드들이 있는 폴더고요. 아까랑 똑같이 인프라, 쿠베, 서비스 이렇게 폴더들이 보이죠? 여기 대해서 git commit -1 업데이트 내용은 업데이트 패스, new 서비스 패스 /new 해가지고 커밋을 했어요. 이제 요거를 깃랩에다 올려야겠죠? git push origin main 제 인증 정보를 넣게 됩니다. 네, 올라갔죠? 잘 올라갔나 볼까요? 깃랩에 보시면은 예, 방금 전에 업데이트 new service pass /new 해가지고 잘 커밋이 푸시가 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젠킨스에서 잘 도는지 볼까요? 젠킨스 보면은 이미 커밋에 대한 웨프 이벤트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커밋이 일어나자마자 깃랩이 젠킨스한테 일하라고 웹훅을 줬어요. 그래서 웹훅을 받은 젠킨스는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텝을 보면은 뭐 앞에 가비지 값 지우고 초기화하고 체크아웃해서 코드 받아오고 그다음에 IAC 구성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ALB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EC2에다가 소스 배포하고 EKS에다가 매니페스트 문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살짝 볼게요. 테라폼에서 배포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배포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우선은 EC2 경로에 대해서 /new가 배포가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this pass is new 해서 /new에 대해서 배포가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EKS 경로도 똑같이 /new를 붙여주게 되면은 this pass is new 해서 아까 보였던 에러 화면이 없어지고 새로 배포한 코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코드로 관리를 하고
CI/CD를 통해서 통합과 배포를 즉시 수행하게 되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해서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브랜치에 따라서 논 프로덕트과 프로덕션을 나누지 않고 메인 브랜치로만 직접 배포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개발, 스테이징, 운영의 단계별 배포와 적합한 프로세스를 녹여낸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CI/CD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 데모는 여기까지예요. 이어서 제 세션 말고 다른 분들의 세션에서 햄챗 기반의 배포와 EKS의 ALB 컨트롤러 관련한 내용을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EKS와 더 밀접한 CI/CD를 가지고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